인생의 마지막 집이라 생각했던 아파트 열쇠를 아들에게 건네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74세 한명자는 평생 모은 적금과 남편이 남긴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서민기에게 넘기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지안이도 할머니랑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민기의 말에 명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5해를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곧 사라질 거란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 지안이와 함께 살게 된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노후가 있을까 싶었죠. 할머니, 우리 같이 살면 매일 아침 할머니가 해주는 호박죽 먹을 수 있어요? 6살 지안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명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의 두 볼을 감싸주며 그럼 우리 지안이 먹고 싶은 거 할머니가 다 해줄게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명자는 그저 시어머니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담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죠.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명자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추억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결혼 사진첩, 민기의 돌사진,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기념품까지 한평생의 기억들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 짓기도 했죠. 어머니, 짐은 많이 정리하셨어요? 새 집은 방이 3개라 공간이 좀 작아요. 민기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 평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건 얼마 없더라고. 사실 명자는 이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삿날 전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뒤척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죠. 그때만 해도 명자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배신을 맞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아침 8시, 명자는 이미 단정히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감상에 젖어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 이삿짐 센터에서 왔어요. 짐 정리는 다 하셨죠? 민기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짐이 담긴 방을 가리켰어요. 응, 이것만 옮기면 돼. 무거운 건 없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명자의 방은 건너뛰고 다른 짐들만 옮기기 시작했어요. 명자가 민기에게 다가가 물었죠. 얘, 내 짐은 안 싸나? 민기는 잠시 명자의 눈을 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따로 챙기세요. 유정이가.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는 민기 뒤에서 유정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짐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해요. 새 집은 생각보다 공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실린 박스들을 보니 지안이의 장난감, 민기 부부의 옷까지, 심지어 유정의 화장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명자의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내 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죠. 필요한 것만 캐리어에 담아오시면 돼요.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되잖아요.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첩, 손수 짠 뜨개질 작품들. 모두 한 캐리어에 담으라니요. 20년 동안 쓰던 화장대,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 지안이를 위해 떠둔 털실 담요까지.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민기야. 아들을 부르는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기는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유정이 말이 맞아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자신의 전 재산을 넘긴 아들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짐 좀 줄여볼게. 명자는 간신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짐이 옮겨진 후 명자는 홀로 빈집에 남았어요. 민기는 먼저 가서 정리할게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그렇게 2시간, 4시간,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민기의 연락은 없었어요. 밤 11시 드디어 울린 휴대폰. 명자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민기의 목소리가 아닌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늦었네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빈집 바닥에 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방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순간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아들과 함께 살 행복한 노후는 그저 달콤한 꿈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소파 위에 임시 손님, 그것이 명자에게 주어진 자리였죠. 새 집에 도착한 명자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평생을 우겨넣은 기분이었어요. 집안은 아직 정리 중이었지만 이미 민기 부부의 취향이 강하게 배어 있었죠. 밝은 베이지 톤의 가구들, 모던한 인테리어, 그리고 명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짐은 저기 두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유정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명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회색 소파가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파가 앞으로 그녀의 방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죠. 할머니. 지안이가 반갑게 달려와 명자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러움을 잊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어요. 명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안이 할머니 왔네.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같이 방 쓰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지안의 순수한 질문에 방 안에서 정리하던 유정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지안아, 할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실 거야. 할머니 방은 아직 준비 중이거든. 명자는 알았습니다. 준비 중인 방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소파를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고 베개를 치우고 흔적을 지웠죠. 마치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요. 식사 시간은 가장 괴로웠습니다. 유정은 항상 4개의 접시를 놓았지만 마치 명자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기와 직장 이야기, 지안이의 유치원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 명자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유정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민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녀의 존재가 불편하다는 신호였죠. 그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친구분 댁에서 하루 묵으시면 어떨까요? 지안이가 방이 좁다고.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기는 시선을 피했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불편한 것인지 처음으로 철저히 깨달았죠. 알았다. 내일 숙자한테 전화해 볼게. 그날 밤 명자는 오랜 친구 장숙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앞에서 명자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숙자야.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짐이 됐어. 숙자는 한동안 말없이 명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명자야, 우리 집에 와. 당분간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니, 이미 풀지도 못한 캐리어를 들었죠. 지안이만 일어나 할머니의 출발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금방 와요. 명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응, 할머니 친구 집에 잠깐 갔다 올게. 우리 지안이 잘 있어. 숙자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2억 5천만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적금을 모두 넘긴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요? 숙자의 집에서 명자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민기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마치 그녀가 사라진 것에 안도하는 듯 했죠. 결국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기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노인 임시보호소라도 알아봐야겠어. 숙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건.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다음 날 명자는 노인 임시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담당 복지사의 말이 명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었어요. 보호소 입소를 위해서는 아드님에게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의 확인이 필요해요. 보호소를 나온 명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확인서라니. 아들에게 나를 버렸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니요. 이런 모욕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명자야, 내 집에서 계속 지내.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어. 숙자의 따뜻한 말에도 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했던 그녀였어요. 친구의 집에서 몇 주를 더 지내는 동안 명자는 민기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 바빠요라는 짧은 문자뿐이었죠. 그래도 내 짐은 가져와야 하는데. 명자가 중얼거리자 숙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내 물건을 찾아와야지. 다음 날 두 노인은 민기의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유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다니.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짐 좀 찾으러 왔어. 들어가도 될까? 유정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명자가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말했어요. 죄송한데 어머니 물건들은 지하 창고에 넣어뒀어요. 공간이 없어서. 명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평생 물건들이 지하 창고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숙자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꼭 잡아주었죠. 그럼 창고로 가자. 습하고 어두운 지하 창고에는 명자의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50년 세월의 흔적들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갇혀 있었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이건 내 결혼 사진. 오래된 액자 속 젊은 명자와 남편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낡은 서류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명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들이 있었죠. 이게 뭐지? 명자가 서류를 펼쳐보니 집 등기 이전 서류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반년 전 민기가 취직했다며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서류를 넘기던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명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5천만 원 차용증. 명자는 놀라 숙자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민기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이었지만 명자는 그런 적이 없었죠.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명자는 절대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숙자의 말에 명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등기와 5천만 원의 적금 모두 계획적으로 가져간 것이었죠. 명자야.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숙자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하지만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민기가 들어왔어요. 명자의 손에 든 서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만 바라봤던 그 얼굴에 이제는 낯선 이의 모습만 보였어요. 민기야, 내가 이런 짓을 했니? 민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대출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만. 명자는 아들의 변명을 더 듣지 않았어요. 서류를 조용히 가방에 넣고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명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봤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모두 잊었구나. 집을 나서는 명자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분노와 결단이 차올랐어요. 숙자야, 나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 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제는 내 권리를 찾아야겠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약자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케이스는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변호사 장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숙자의 아들인 지훈은 35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한 지역에서 잘 알려진 전문가였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 의무 불이행. 둘째, 불법적인 등기 이전 및 금전 편취 의혹. 셋째,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일과도 같았죠. 어머니, 지훈이 부드럽게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민기 씨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명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훈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어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 민기 씨의 반응을 보고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게요. 내용 증명 작성은 명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법적 문서를 보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민기가 자신을 대했던 방식, 재산을 가로챈 수법을 생각하니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집은 법적으로 명자 어머니 소유로 되돌려야 합니다. 또한 차용한 5천만 원도 즉시 반환해야 하고요. 지훈이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동안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명자 어머니, 혹시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지훈의 질문에 명자는 쓸쓸히 고개를 저었어요. 민기 하나뿐이에요. 내 전부였죠. 이제는 숙자가 명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내 전부는 너 자신이야.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란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 명자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민기의 반응이 어떨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용기,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었어요. 이틀 후 민기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명자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어요. 민기야, 너희가 먼저 나를 가족에서 지웠잖니. 이제는 법으로 이야기하자꾸나.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죠.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어머니, 민기 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대요. 명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전환점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자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훈 변호사님? 지훈은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되 어머니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명자의 눈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강인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합의 날 명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바지 정장에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당당함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훈이 사무실 앞에서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민기와 유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기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유정은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들어오자 둘 다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죠. 자리에 앉으시죠. 지훈이 공손하게 명자를 안내했습니다. 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되었어요. 지훈이 법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등기 이전의 불법성, 차용증 위조, 부양 의무 불이행까지. 민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런 사항들이 법정에 가면 민기 씨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고요. 지훈의 말에 유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민기를 쳐다봤습니다. 민기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명자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차분한 냉정함만 남아 있었어요. 민기야, 왜 그랬니?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달라고 했었니? 민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이 안 돼서,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니? 날카로운 명자의 질문에 방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민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훈이 다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등기를 명자 어머니 명의로 즉시 되돌릴 것. 둘째, 5천만 원을 일주일 내로 반환할 것. 셋째, 적절한 주거 공간을 명자 어머니께 제공할 것. 민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기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원은 당장은 어려워요. 시간이 3천만 원은 내일까지, 나머지는 한 달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합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기와 유정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명자는 지훈과 함께 남았어요. 명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음 날 약속대로 3천만 원이 명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민기가 찾아왔어요. 나머지 2천만 원과 함께였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 거야. 민기는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유정이도, 지안이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죠. 아니다, 민기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게.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진 않을 거야. 명자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기를 지나치며 잠시 멈춰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문이 닫히고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이었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작은 임대 아파트였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녀만의 공간이었죠. 축하드립니다, 한명자님. 이제 열쇠 받으시고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중개인의 말에 명자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안정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숙자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드디어 내 보금자리가 생겼구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아파트는 북향이라 해가 잘 들지 않았고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그 어떤 고급 주택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방 2개, 작은 주방,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거실까지. 모두 그녀만의 것이었죠. 여기 침대는 놓고, 저기 텔레비전은 두고, 명자는 행복하게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숙자의 도움을 받아 중고 가구들을 구입했어요. 작은 식탁, 편안한 소파, 그리고 오랜만에 갖게 된 자신만의 침대까지. 하나하나 들여놓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입주 첫날 밤 명자는 홀로 새 집에 앉아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74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집이라는 걸 가지게 되다니. 쓸쓸함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메뉴, 텔레비전 채널까지 모두 그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죠. 며칠 후 명자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에 숙자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상담사의 친절한 안내로 명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예 교실, 요가 수업,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까지.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자서전. 그 단어가 명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갑자기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명자의 일상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자서전 쓰기 수업, 월요일엔 요가, 수요일엔 스마트폰 교실. 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녀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자서전 쓰기 수업에서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남편과의 만남, 아들 민기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최근의 상처까지. 글로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명자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명자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 내 어르신 권리지킴이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재산을 빼앗긴 경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은 과정까지. 명자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재산 넘기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명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복지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노인 권익보호 상담사라는 자원봉사직까지 맡게 되었죠. 법률 지식은 부족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복지관 앞 작은 화단에 명자와 동료들이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작은 미니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명자 씨, 이 꽃 예쁘네요. 무슨 꽃인가요? 제비꽃이에요. 작지만 강인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말을 하다 명자는 문득 자신의 모습과 그 꽃이 닮았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낸 사람은 민기였습니다. 어머니, 지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주말에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손주 지안이는 그리웠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와라. 지안이 좋아하는 호박죽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꽃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심은 제비꽃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성장. 명자의 가슴에도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우리 티타임 할까요? 오늘은 제가 쿠키를 구웠어요. 동료의 부름에 명자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74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닌 오롯이 한명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명자의 작은 아파트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들과의 재회는 여전히 그녀를 긴장시켰습니다. 문을 열자 지안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명자의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품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뒤에서 민기와 유정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죠. 들어오렴. 지안이 좋아하는 호박죽 해놨어. 집 안으로 들어온 민기 가족은 명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공간에 민기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집이 참 따뜻해 보여요. 명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꾸몄더니 좋더라고. 식탁에 앉아 호박죽을 먹는 동안 지안이는 할머니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명자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모든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민기와 유정은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만든 벽은 여전히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한테 그린 그림이에요. 지안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에는 꽃밭 속에 명자와 지안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할머니가 제일 보물로 간직할게. 식사가 끝난 후 민기가 조심스레 명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명자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에서 자서전도 쓰고 요가도 배우고.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민기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어요. 어머니가 자서전을. 대단하시네요. 그냥 내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거야.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명자는 책장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야. 민기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사날, 내 집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명자의 자서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이야기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유정이 민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지안이는 그 사이에서 할머니의 작은 화분들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명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말에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와 분노의 단계를 지나 평온함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덕분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살게 됐으니. 민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게는 나만의 생활이 있단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 상담도 해주고 내 경험을 나누며 살고 있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더라고. 명자의 말에 민기와 유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죄책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꽃이에요? 지안이가 창가의 작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래, 제비꽃이야. 할머니처럼 작지만 강한 꽃이지. 저도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음에 올 때 작은 화분 하나 선물해 줄게. 지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변했지만 지안이와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민기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건 매달 드리려고 합니다.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명자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 내게는 충분해. 하지만 어머니,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 써. 대신 지안이만 가끔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민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평온함만 있었죠.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지안이가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괜찮죠? 물론이지, 내 사랑.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반가워. 가족이 떠난 후 명자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완연한 저녁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안이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관 자서전 수업에서 명자는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이사날, 내 이름은 없었지만 지금 내 집에는 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명자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글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나의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한명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펜을 내려놓은 명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제비꽃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이죠.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날 내 집만 빠졌지만 그 덕분에 내 인생에는 진짜 나를 채울 수 있었어. 그렇게 명자의 새로운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요.